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광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의회 유승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강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보호자급장 운영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시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4년부터 꾸준한 증원을 통해 전년 대비 43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늘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일자리는 부족하고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분들과 자립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순천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보호 자급장 추가 신설 계획과 관련하여 순천시 관내 보호 자급장 운영 현황, 장애인 재활 수요 증가에 대한 순천시의 대응책, 장애인 보호 자급장 신설 및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단체 통합 업무 공간 마련을 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은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은 양복 입은 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당사자인 우리 유승현 의원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느낌이 저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시장 이전에 장애보다 더 심한 상태에 있는 아들과 부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창피하게도 저는 장애인 보호법을 이번에 유 의원님 질문을 해주셔서 상세히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허점도 알게 됐고 전라남도 정책에 대해서도 보완할 점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천시에 지금 장애인들이 15,000분 정도 되고 장애 유형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 가족까지 살폈을 때 거의 3만여 분 이상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체 요지가 지금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앞으로 지금 추가 신설을 하고 좀 어떻게 지금 또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를 전체적인 것으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뭐고 장애인 근로 작업장이 뭐고 또 장애인 직업 훈련 시설이 뭐고 이거 구별 잘 못하실 겁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면은 이 세 가지가 기준이 다 지금 다릅니다. 다른데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주로 대형적으로 이제 30명 이상이 되는 거고 오늘 의원님이 물으시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10에서 30명 정도가 이제 다양한 목적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명 이상이 이제 직업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훈련 시설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순천시 관내 보호 작업장 운영 현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관내 개인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시설이 가장 좋은 데가 보니까 꿈을 키우는 세상이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내 시설도 좋고 또 우리가 추가로 거기 복지시설까지를 배려를 해가지고 참 거기는 좋대요 보니까. 그다음에 순천 보호작업장이 있고 또 미라클 센터가 있고 사회형 사회적 협동조합 등 4개소에서 약 한 70여 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한 품목들은 화장지, 소독, 방역, 그다음에 커피, 또 쿠키 등으로 지적 자폐성 장애인 특성에 맞춰서 비교적 접근이 쉬운 그런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근로장애인은 한 70여 명인데 여기를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 9명 정도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서 수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게 3년 동안에 저희들이 뭐 인원이 빈데 이 수용을 거절하거나 취업 거부를 한 이런 사례들은 없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현장은 아마 공무원들이 의원님께 여기 표를 아마 제공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다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데와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전라남도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2023년 이후에 설치한 것은 2년 이상 자부담을 하는 거 보고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부 방침은 있지만 여기 일선 시군에는 지금 내려와 있지 않는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 제공해 드린 거를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으로 하기가 요거는 이렇게 말로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천시 보호작업장의 공간 부족, 시설 노후화, 또 직무 단순화에 대한 것들을 아마 여러 평상시에 그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보면은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 중에 신축 연도가 10년 이내에 이게 시설이 조금 더 새 것인 게 한 2개 시설 정도 됩니다. 이거는 공간들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제가 면밀히 미라클 센터 같은 데 보니까 위에까지 올라가 보면 그 손을 볼 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솔직히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 내용들이 보니까 공사를 급하게 하느라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천 보호작업장은 법인이 임대해서 운영하는데 요거는 공간도 부족하고 사실은 노후하고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후시설에 대해서 이제 기능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비가 공모 계획이 되면 이걸 신청해서 이거는 어떻게 지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게 되면은 조금 재미도 붙이고 이게 좀 간단하게 해서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할 것인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도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 내용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거는 과학기술이 이 정도 발달하고 생각이 그 정도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연구하고 시도와 새로운 시도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뭐 청소라든가 세차라든가 또 스마트팜 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이게 과연 좀 영역을 확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그리고 이제 순천시 대응책인데요. 직업 재활에 대해서 요게 장애인들이 사실은 직업 재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 2달에 걸쳐서 수요 조사를 모바일과 이렇게 서면으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들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니까 그 장애인 수가 지금 6,600명, 6,582명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근로가 가능 장애인이 3,5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조사를 쭉 해봤더니 그 중에 약 한 900명 정도가 지금 일자리 참여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어느 것을 제일 하고 싶으냐를 봤을 때 첫 번째 행정도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복지하고 관련된 데서 조금 일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직업재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23년도니까 지금부터 2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이제 그동안의 정책은 펴왔는데 올해는 따로 한 번 더 조사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들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욕구가 좀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요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정책을 폈던 게 전년도보다 올해는 43명 정도 일자리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한 367명이니까 370명 가량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보고 이게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아는 반려견들, 반려동물을 이렇게 돌보는데 조금 할 수 있는 것인지 업사일크센터 보조 등이 가능한지 이걸 이렇게 순천형 일자리를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는 제가 그 질문 오셨을 때 아마 제공을 다 해드려서 근본적으로 아마 내용들은 조금 알고 계시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발달 장애인 대상의 직업 적응 훈련이라든가 진로 또 일자리 연계 계획 이런 게 아마 그동안에 쭉 상임위를 통해서도 얘기가 되신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근데 법을 제가 지금 상세히 좀 뜯어보니까 이게 법률적으로는 청년 발달 장애인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올해 장애인 행정 도우미를 우리가 해보니까 50명 중에서 26명이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 39세 이하의 발달 장애인으로 돼 있어서 아마 이분들이 역시 일자리를 요구하는 그 분야와 욕구가 가장 지금 세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 발달 장애도 솔직히 그래도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 활동을 하셔서 목소리도 제일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장애인 복지관의 직업 재활 훈련은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이건 평생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요 바리스타 교육 등을 통해서 직업 적응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작업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게 지금 단순하게 일자리만 주는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합적인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는 재활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획을 잘 짜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꿈을 키우는 세상은 보니까 그 안에 공간이 우리 시에서 추가로 이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주다가 보니까 그걸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고 그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나 보호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제가 그 확인해 보니까 저도 그냥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시가 신경을 깊게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장애인들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사회 적응 훈련이라든가 또는 대인 적응 기술이라든가 이런 복합 재활 프로그램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순도를 높여서 지속적으로 지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도대체 이게 재활 프로그램들이 무엇을 하는데 봤더니 하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자치회도 운영하고 명랑운동회도 하고 해외 연수도 가고 그다음 미술 드론 교육도 하고 또 골프 이런 것들도 있고 교통 뭐 수단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시간 계획도 자기들이 작성을 해보고 또 산책도 해보고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시대하고 조금 뒤떨어진 것들은 제외를 하고 또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핵심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설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시 계획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은 우리 시가 지금 4개소가 있는 것들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직업재활 수요하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 추가 설치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도 논의되고 했던
승마도 단순하게 내조만 생각하는데 재활 승마가 이미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는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듯이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이 낫다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게 이게 지금 용역은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부지라든가 시설 규모라든가 소요 예산이라든가 사업 시기 이런 것들을 좀 전문 기관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그 어르신들 복지이긴 하지만 치매 어르신들 보호소를 해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던 주간 보호를 하는 분들이 반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을 절반도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업권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반발이 심하다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만일에 이게 시민이 원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반대를 하지만 꼭 해야 될 일은 하는 게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보고 이거는 검토해가지고 같이 지혜를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이 벌어지긴 했지만 아마 보건복지부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지금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용역들이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가 하나 정도는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운영자의 솜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니까 운영자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위탁법인이 얼마나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건실하냐도 또 굉장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솔직히 이게 카다란 저는 이권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복지부 지침은 법인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를 다 연계해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운영 지원 사항들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가 장애인 복지법에 이제 기본적으로 시행령이고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시설 인력 기준이 생각보다는 엄격합니다. 지금 거기가 면적은 지금 27평이니까 크지는 않지만 기준도 정해져 있고 또 인력도 보면은 시설장도 한 명 있어야 되고 직업훈련 교사, 사무원 또 거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근로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서류형 공모가 되고 위탁이 될 때도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마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지금 대화를 해보셨을 때 이게 지금 장애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발달 장애도 있고 지체 장애도 있고 뭐 중복 장애도 있고 그래서 장애 유형별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 재활 시설을 구성하면 참 좋은데 사실은 법에는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 복지부 장관한테 의무를 지금 부여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5년마다 정책을 하도록 돼 있고 국회에도 보고도 하도록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규정을 했는데 사실은 시군에는 없어요. 이 의무는. 다만 이걸 준용해서 우리가 참고를 할 뿐이지.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도 저 실무자들하고 제가 논의를 조금 해보니까 이게 지금 따로 장애 유형별로 해가지고 직업재활 시설 구성하기가 참 쉽지가 않는데 이게 유리한지 아니면 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어울려서 요 시설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전체적인 다수의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의 의견은 지금처럼 이게 법으로 이걸 유형별로 구분을 안 해놓은 이유들이 이거를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렇게 하다 오히려 지금 이 시설이 퇴보되는 일이 생길까봐 요거를 모아서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활동하실 때 한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은 직업재활 추가 설치 시
장애인들하고 보호자한테만 맡겨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들도 첨예하는 협의체라든가 이게 또는 거버넌스 마련에 조금 더 그 세심하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번에 질문을 하셔도 제가 점검해 보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좀 내실 있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생산하는 제품들 이게 지금 어디서 사줄 것인가 이제 조금 비싸다고 꺼리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밑에다가 좀 사줘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우선은 우리 부서에서 시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이게 우선 유관 기관들까지를 요거를 조금 구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하고 조금 독려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보니까 제가 단체 모임을 가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그 입장도 또 반대 입장도 세하려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단가가 좀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관련 부서하고 이 수의 계약이 가능할까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법률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시의 호정에서 농산물도 팔지만 때로는 이게 장애인들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도 판매장을 열어서 지금 직접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각종 시의 행사 때 우리가 뭐 푸드앤 뭐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또는 뭐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프리마켓도 지금 할 수 있는 분들은 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하고 구매를 조금 더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써주신 질문 내용들은 보니까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세분해 쓰셔서 시장인 제가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다 잘잘못은 잘 모르겠고 개괄적으로 시장으로서 이게 지휘 통솔하고 이 정도는 이해해서 지휘를 해야 되겠다 싶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만족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잠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충 질문이긴 하지만 시장님께 약간의 그 저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에 그 지금까지 장애인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 뭐 행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안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까지 계속 답변을 굉장히 잘 진짜 성실하게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다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복 때도 말씀하시죠.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님이 제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도 제안을 좀 주신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일단 먼저 우리 시장님이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하셨고 명확하게 짚었기 때문에 진짜 제안에 대한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순천시가 잘한 게 뭐냐? 장애인 공무원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지자체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건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거여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것도 어느 시금보다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확대를 시켜서 충분히 인정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무장애에 대한 길도 정원 박람회뿐만 아니라 일반 그 도로 우리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도로로 갔을 때 그 행위 자체를 그 인도로 다시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꼭 그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시 공무원분들이 모두 협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가족복지과가 진짜 그 책임을 지고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가능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장님이 지시를 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이해 좀 봤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불어도 항상 저 길을 가거든요. 저 길은 우리 친구들이 출근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45분 정도 도보를 통해서 직접 그 꿈기새를 출근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 친구들이 저 먼 거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폐하든 발달장애 꿈을 키우는 세상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기준이 우리 순천 역전에서 가는 그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렸고요. 이게 이게 좀 꼭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그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걸로 해서 저렇게 오래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도보로 해서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그 잘 보호작업장이 잘 됐고 표준사업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심각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보호작업장에서 하는 역할이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꿈을 키우는 세상이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1순위라고 보면 되고요. 부모님들 또한 1순위라고 보고 있고 이게 가장 제일 잘했다는 거는 뭐냐면 보호작업장이란 아까 기준이 10명 이상부터 했다고 말씀을 시장님이 주셨는데 근로사업장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기도 하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장애인 분들을 취업을 시켰고 이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근로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그 장애인이지만 사회 구성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고요. 시설도 좋대요. 아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게 해년마다의 그 생산 품목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산 품목이 시대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이것 또한 그 경쟁력 있는 거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게 단순하게 1년, 2년 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장애인 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꼭 영역을 맡겨주시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왜 보호작업장을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냐면 실질적인 보호작업장이 생기게 된다면 지금 나라에서 하는 탈시설에 대한 기대 효과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족의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자녀가 실제로 일을 다닌다면 부모 역시도 충분히 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창출도 될 수도 있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애견을 산책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게 꼭 보호작업장이 아니더라도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거를 봐서 이걸 보호작업장을 좀 신설을 했으면 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도시명 스마트팜을 제안을 이제 그냥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검토를 저도 나름대로 많이 해봤지만 우리 아이들이 장애인 분들이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시켜놓으면 4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하거든요. 누가 쉬어라고 해야지만이 그 친구들은 쉬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좀 열어보고 해봤으면 좋겠고요. 위험성도 적음에 따라 그것 또한 그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도 끼칠 수 있고 우리 순천시가 바라보는 도시명 스마트팜 자체가 우리 가족복지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 농정국에서도 도시명 스마트팜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에 대한 발전과 협력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드렸는데
북부시장과 남교고리 역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부분 쪽을 그 추가에 대한 장소로 했냐면 대중교통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고 우리 순천시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거를 보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분들이 충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본인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지만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나중에 향후에 그 추진할 때 검토를 좀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했던 것처럼 장애인 정책 수립을 계속 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시가 할 게 아니고 도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약간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아직까지 지침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혼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장애인분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행정적인 게 명확하게 수반이 돼야 되고 법적인 제도가 명확하게 갖추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장애인 보호자급장에 대한 신설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장 질문을 드렸고요. 이거는 우리 단순하게 장애인분들과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의 의지도 필요하고 나라의 의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무거울 수 있는 그 질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무겁다라고는 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게 막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좀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혹시 도시형 스마트팜 다른 지역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혹시? 저는 이제 그 우리 신대의 스마트팜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제가 직접 가서 만나봤고 아마 우리 농정국에서도 실제로 갔다 왔을 겁니다. 그러면 시설이 이게 비장애인들하고 이렇게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흙에다가 심고 했지만 지금은 이 모종의 그렇죠. 그쪽 예. 포트에다만 심기만 하면 되고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 잘하면 그냥 그대로 뽑아서 포장을 해서 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일단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하고 명확한 거는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한번 가보기도 해야 되겠네요. 그 네네네.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 쉬운 것이 이제 이 시청사가 완공되면 굉장히 지금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서 그거는 지금 물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긴 네. 하지만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미라클 센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네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제가 너무 미안했던 게 버스에 내리면 인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그 산골짜기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 인도가 없이 장애인 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괄사업비를 들여서 인도를 만들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농촌 지역은 차도 말이지 인도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지만 특히나 이런 시설을 하는데 제가 인도가 없다는 사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동 휠체어 이제 타시니까 지금 도로에 아스콘으로 이렇게 새로 할 수 있는 것을 까는데 콘크리트하고 관련된 그 업종 협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외국의 예를 아무리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뭐 투수성 따지고 뭐 따지고 하는데 도로에 아스팔트 다 걷어내야죠. 그렇게 되면. 근데 외국 선진국은 이미 십수년 전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봐서. 그리고 이제는 노인 시설, 장애인 시설은 산속에 멀리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빈집 공공용 건물들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가능하다면 이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게 보호자들도 편하고 또 거기 시설 이용할 장애인들도 편한 데다 시설을 만들어야지 이게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거 참고해서 도시형 스마트팜 제가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한번 가서 보고 추가로 나중에 우리가 중앙정부 공모가 있으면 대중교통을 좀 쉬운데 네.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시장 이게 그 약간 시장 질문에 그 다른 건데 네. 한마디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 이제 좀 말씀해 보시죠. 하여튼 질문 아니시죠? 예? 질문은 아닙니다. 질문 아니고 제가 우리 시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작년은 그 올텐가를 저도 실제로 직접 가서 봤고 나머지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참여를 못하게 됐지만 제가 그 현장에 가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세련되어 있고 잘 되어 있었다. 네, 하지만 그때는 이제 개막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의 먹거리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IP에 대한 활용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좀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좀 이번에 대한 예산도 좀 적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 시장님이 좀 말씀을 좀 같이 잘 하셔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텐가에 대한 얘기시니까 지루하신 네, 거 아니고 의견을 주셔서 아닙니다. 저도 조금 더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예산을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축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절반이 내려오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본회의장이니까 제가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제가 시장 한 번이나 더 해보려고 저렇게 보여주기식 그 행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렇게 지역이 다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지만이 이게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고 지역의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이어서 지금 얘기하신 올텐가도 그런 점에서 문화 콘텐츠 사업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것이고 나중에 의견을 주셨으니까 뭐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어쩔 수 없으면 지금 세워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중앙에 또 정책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오면 전반적으로 지금 오는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반돼서 우리 장애인 진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분들도 같이 함께 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좀 장애인들 참석요. 네, 잘 드린 알겠습니다. 거였고 정말 성실한 답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꼭 그 일단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 계획에 충분히 수립을 하면서 그 향후에 한 2, 3년을 보고 시정을 좀 펼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